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MBC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의 진행을 맡은 노정열입니다. 2019년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제 이름을 건 프로그램이니만큼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역의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니만큼 저희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노정열의 시시각각 짐작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시각각 두 가지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각, 변화하는 시각을 담았고요. 또 한 가지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우리 대전, 세종, 충남 국민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현안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짚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7030 대전 방문의 해, 대전시정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과 함께 우리 대전 방문의 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세종으로 갑니다. 세종시정 이춘희 시장님을 모시고 행정수도 완성, 또 자족 도시로서의 세종에 가는 길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도정으로 모시겠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할 방안 무엇인지 현장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원구한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 시장님, 오늘 시시각각 프로그램 첫 회인데 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담한 말씀 올려주시죠. 예, 오늘 첫 방송하는 우리 시시각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좋은 소식 시시각각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7030 대전 방문의 해,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입니다. 참 빠릅니다. 선거 끝난 지 벌써 6개월을 훌쩍 넘었는데요. 시장님, 그동안의 6개월 어떠셨나요? 글쎄요, 선거운동할 때 땀 뻘뻘 흘리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장 취임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 93개의 공약도 확정했고요. 또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서 조직 개편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정신없이 지난 한 해였는데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대전 발전을 위해서 국비학부 3조억 원 시대도 열고 또 대덕특구를 비롯한 혁신 성장에 필요한 사업들도 예산 확보하는 등 아주 좋은 성과도 있었던 한 해입니다. 예, 잠깐 동안에도 6개월간 얼마나 많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셨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황금 돼지띠의 해라 그러는데 이 기해년을 맞아서 새해를 맞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황금돼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부자가 된 느낌인데 실제로 우리 서민 경제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고 특히 양극화의 문제가 좀 해소돼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또 더불어서 대전시도 이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을 일궈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네. 원 교수님, 제가 그래도 행정학 잠깐 전공했었습니다. 그러신가요? 너무나 네. 반갑고요. 네. 우리 원광 교수님도 시시각각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올리시죠. 네, 새로 출발하시는 이제 방송이니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보 또 정확하게 좀 아주 빠르게 전달해 주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7030 시장님, 7080은 저희가 익숙하거든요. 우리 지나간 노래들. 시가 된 지는 70년째, 광역시가 이제 30년째 되는 해인데 7030 대전 방문의 해로 이렇게 모토를 뽑으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해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 있어서도 70년, 30년이나 아주 뜻깊은 해이고 또 역사적으로 따지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7030을 통해서 대전의 역사, 대전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100년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2019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걸 기념해서 대전 방문회를 정하고 대전에 많은 분들이 찾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이 뭐 별로 볼거리가 없고 즐길거리가 없다가 아니라 정말 대전은 재미있는 곳이고 가면 갈수록 보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7030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니까 귀에는 쏙쏙 와닿는데 네. 과연 그 안에 어떤 콘텐츠들이 있을지 예. 뭐 다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 준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다 좀 안내해 주시죠. 대전 방문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역에서 대전천 사이의 그 거리를 야시장을 개설해서 주말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 텐텐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전에 정말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대전이 갖고 있는 여러 축제들을 결합해서 언제든지 여러 형태의 축제, 놀거리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도록 연결하는 텐텐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텐과 텐이 어떤 의미인가요, 시장님?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갖고 있는 10가지의 축제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갖고 있는 예. 축제들 10가지를 모아서 텐텐 이렇게 모은 거고요.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휴양림들을 비롯해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장태산 휴양림이라든지 예. 그리고 여기 계족산 황토길 등 자연유산들도 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대전을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팝 예.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K-팝 페스티벌도 금년에도 크게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산 휴양림 하니까 제 집이 가수원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어렸을 때 아주 즐기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행정학 교수 네.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지역 네. 관광의 해, 방문의 해. 네. 슬로건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이제 야심차게 이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대전의 대표 브랜드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꼭 집을 수 있는 거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텐텐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사계절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이라는 곳에 사계절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저희들이 해봅니다. 네. 지금 일단 그 금년도를 대전 방문회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에 갖고 다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계획은 한 3년간 예. 대전 방문회를 좀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대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잘 좀 발굴하고 육성해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대전의 정체성 그리고 대전의 특성들을 잘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관광 문화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한 사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은 이용로 미술관이라는 어떤 미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인 이용로 미술관도 이곳에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문화적인 요인들을 잘 활용하는 것 또 특히 대덕특구라는 과학 자원들이 엄청 많이 대전에 있는데 이것들을 뭐 과학 수학 여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좀 개발하는 사업들도 좀 계획하고 있고요. 또 보문산 일원을 더 잘 지금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체류형 관광 단지화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그렇게 사업도 되면 함께 뭐 좀 일자리가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네. 그것이 문화적인 자기 정체성과 지역의 어떤 특성, 장점을 잘 살리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 산업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요. 또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 시장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텐텐 같은 경우에 광역과 또 저희 대전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잘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간에 이제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약간 광역과 기초가 엇박자한 부분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는 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의견도 주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전시장이 제가 되고 나서 한 것이 지방 분권 그 정책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그리고 5개 구가
조직에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함께 협력 사업을 펼쳐야 대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대전시와 5개 구가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도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하고 사이 좋으시죠? 아, 그럼요. 예. 나중에 한번 구청장님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같이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럽니다. 네. 예. 근데 네. 교수님, 우리 대전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오셨던 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있었잖아요. 네. 그 또 인프라도 있긴 있고. 네. 한때는 많이들 오시더니 언젠가부터 좀 썰렁해진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 과학과 관광을 좀 잘 이렇게 결합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은 굉장히 융합사회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 있고 뭐 경제 있고 뭐 문화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한 공간 내에서 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출자 출연 기관도 있고 각국의 이제 또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체적인 그런 모습도 좀 시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요즘은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그 과학을 대전이 잘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화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게을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유성구청장 시절에 꿈나무 과학 멘토 사업이라고 학생들하고 그 연구단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1년에 5,000명씩 투어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곳을 가고 싶어 해서 이걸 이제 대전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좀 펼칠 계획이고 한 발 더 나가서 과학 소풍 여행, 수학 여행 같은 걸 좀 발굴해서 대덕 특구와 대전시가 대전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수학 여행단을 좀 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류하는 관광 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또 대덕 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분명히 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거리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덕 연구단지 하면 국민들께서 우리나라의 과학 특구로 알고는 계신데 지금 와서 시장님 말씀하신 대전이 워낙 교통이 좋다 보니까 그냥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시거든요. 이걸 체류하게 1박이든 2박이든 그거 말씀 더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대전에 뭐 관광객이 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그 관광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뭐 대전이 아주 우월한 정도의 점수는 아닙니다만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중간 정도 가는 관광객이 그 보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전이 서울 수도권하고 가깝고 또 특별히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안 되다 보니까 당일 거쳐가는 그런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서 앞으로 보문산 지역을 우리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그곳에 대규모 콘도미니엄도 짓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즐길 뿐만 아니라 하루를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체류형 관광단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당일치기로 오지 마시고요. 1박 2박 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잘 준비는 하려고 의욕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사업이 또 있으시면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전체적인 통계에 보면 이제 우리가 관광 예산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누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얘기도 또 혹시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대전시 전체 예산을 살펴보니까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관한 예산 비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내 5%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또 육성해서 지역의 문화 산업들을 키워야 결국은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예산도 좀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수준도 높이고 또 그런 관광 자원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대전이 정말 관광 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뭐
대전시정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던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7030 대전 방문의 해만 대표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나 추천할 만한 명소가 있을까요? 대전에는 뭐 여러 축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 축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특성 있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덕특구를 기반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뭐 젊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찾는 그런 축제이고요. 또 대전에 오랫동안 대전을 지켜온 것 중에 하나는 유성온천 관광 축제 그리고 효문화 뿌리 축제 등도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고 예. 최근에는 또 칼국수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이 이제 칼국수라고 하는데 정말 칼국수 축제에도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을 잘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하나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군데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친구들이 요소에서에 많아서 시장님 만나다니까 저 선거 유세 때 어느 저 식당에 갔더니 네.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시장하시죠? 배고프다고 여쭤봤더니 네 시장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시장님 되셨어요. 그게 저 아침 이제 늦게까지 선거운동 하다 보면 네. 끼니를 이렇게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기사 식당에 가서 한 9시 넘어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네. 거기 사장님이 시장하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꼭 시장하겠습니다. 순발력을 막 발휘해 웃으시더라고요. 저 태정태세 문단세 저희가 외웠던 예. 그 조선시대 임금님도 생각나는데 우리 허태정 시장님의 순발력은 알아봤고요. 예. 저희가 시시각각이라서 예. 사행시를 혹시 이 자리에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준비하시고 허태정 대전시장님의 저희 시시각각에 띄우는 사행시. 자, 운을 띄우겠습니다. 시. 시원하고 달콤한 팥빙수처럼 시. 시시각각입니다. 각. 각자 바쁜 생활들을 하겠지만 각. 각별하게 시시각각을 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땀나시죠? 힘들어요. 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약을 잘 지키는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7030 대전 방문회가 착실히 뿌리 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토크 두 번째 주제입니다. 행정 수도의 완성, 또 자적 도시로서의 완성으로 세종시의 길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이춘희 시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높은 지지율로 재선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기 때 연장선상에서 이 길을 이끌어 가실 텐데 2019년을 맞는 이춘희 시장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역시 행정수도 완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고요. 시민들도 그렇게 바라고요. 그 외에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시민들 참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꼭 이것만은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금년이 3.1운동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고 대한민국에서 투자해서 만드는 도시 세종시,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국가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생각을 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3.1운동 100년, 임시정부 100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행사도 하고 네. 그 의미도 짚어보고 또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그런 한 해로 삼고 싶습니다. 예. 행정 수도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완성이라는 이 마침표를 찍으려면 예.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 수도는 뭐 세종시다. 혹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좀 명문화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시민들이 모두들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헌법 규정으로 제일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헌법학자들, 법률가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어서 일부는 법률에 위임하는 것도 좋다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 헌법에 분명히 규정이 들어가 주어야 2004년도에 우리가 유엔 결정 때문에 제대로 된 행정 수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작년에 개헌이 이제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개헌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예. 그 안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명문화를 시킨다는 것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첫째는 개헌 자체가 금년에 또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중앙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크게 신경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그게 없을 거고요. 네. 다만 개헌을 할 때 그 내용에 우리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문 규정이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하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네. 이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그 국민적 공감대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신행정수도,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다 많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찬성 지론이 훨씬 더 많아졌고 예. 특히 이제 최근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는 찬성이 어쨌든 3분의 2 가까이 되는 그런 여론의 변화, 국민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게 어느 날 딱 되기는 되겠지만 예. 그 어느 날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좀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지만 일부 이제 아직까지 중앙부처 중에서 이전이 안 된 그런 부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올해도 이제 2기간이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뭐 그 외에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이전 계획 이런 부분은 또 없으신가요? 그 이제 법률을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서울에 잔류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를 쭉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지금 돼 있는데 성격으로 보면 대통령의 고유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뭐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기능 또 남북 통일 문제라든지 뭐 치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직접 져야 외교 되고 국방 쪽. 예.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굳이 꼭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네, 세종시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고쳐서라도 여성가족부는 옮겨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될 위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트업을 해서 하나하나 좀 설득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익숙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도 굉장히 중요한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쪽 이전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달부터 이제 이전을 시작해서 다음 달까지는 마칠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달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많을 텐데 우선 이제 사무실 문제는 한편으로는 건물을 지을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까지는 임대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공무원들이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잠깐 행정고시 사무관을 했었는데 이렇게 세종이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냥 공무원을 계속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사당도 어쨌거나 세종의사당으로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연구 용역비도 10억 원 확보하셨던데 예.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용역 발주를 했고 예. 아마 이달 중에 연구 기간이 결정될 거고요. 상반기 중에 그 연구 용역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그 연구 용역의 테두리 내에서 설계가 이제 진행이 예.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산 확보됐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것도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의회가 이제 세종시에서 분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인 의회가 좀 이쪽으로 내려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정리화된 또는 어떤 제도화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네.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네. 국회하고 이제 청와대의 위치가 수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유엔 결정의 취지를 우리가 존중하는 한에 있어서는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국회 활동이 상임위하고 본회의가 중심이 돼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내려와 있는 부처들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는 예. 우리 세종시에서 하자. 그렇게만 하더라도 아마도 공무원들이 본회의 때는 공무원들이 별로 따라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주로 상임위 활동할 때 공무원들이 이제 보따리 싸들고 여의도까지 가는데 상임위 활동을 세종시에서 하게 되면은 굳이 공무원들이 여의도까지 가지 않고 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 공간을 세종
국회의사당에 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나와 있는 부처들 국정감사한다고 너무 오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쓰니까 그죠? 예. 그 돼 있는 부처에 속한 그 국회 활동만이라도 여기서 좀 하자. 세종에서. 일반 국민들도 이제 국회가 세종으로 오는 데 대해서 뭐 찬성하는 분들이 많고요. 예. 제가 엊그제 박원순 시장님 만나서 얘기 들었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님도 반대를 안 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공무원들 이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데 네. 국회의원들도 한 65%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대해서. 그리고 세종시에서 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한 거의 70%가 넘고 거의 80% 가까이가 국회 세종의사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와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과거하고 비교할 때 많이 좋아졌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려면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머무를 만한 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뭐 그 공무원 중심의 그런 구조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뭐 정주, 편의시설, 문화,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어우러질 수 있고 또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기에서 머물러서 일하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주 체계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게 네. 굉장히 부담이 큰 네.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구가 32만이 됐는데 이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초기에는 애들 교육 문제라든지 생활 편의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불만들은 많이 줄어져 가고요. 오히려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종시로 온다는 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겁니다. 예. 노선도 많이 만들고 버스 대수도 좀 늘리고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인데 젊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문화, 예술, 체육 예. 이런 쪽과 관련된 시설, 프로그램이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 이제 해주신 것은 일자리 문제. 뭐 공무원들만 가지고 제대로 된 자족성을 갖춘 도시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그쪽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우리 정부 청사가 있는 그 부분만 우리 세종시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세종시가 면적이 서울시 면적 4분의 3이나 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으로 많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쪽에 있는 곳은 남쪽은 행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중북부 쪽은 경제와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세종시가 작년도에 스마트 도시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진행이 될 것이고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될 텐데 이게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도 좀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4차 산업 최근에 얘기 많이 되는 그런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런 것이죠. 이제 판교 같은 데가 이제 판교 벤처밸리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낮에 또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직원들이 가까이서 살지를 못하고 멀리서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새로운 이제 4차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냐면은 이 비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그 근방에서 어울려 살면서 새로운 좀 네트워킹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세종시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네. 소위 직주 근접의 이점을 살린 새로운 4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 한자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기업이 좀 세종시에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일자리가 늘어나고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전통적인 산업하고 이제 새로운 산업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도 만들고 또 기업들이 오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행정수도, 행정과 중앙행정과 연관되는 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행정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행정수도가 통상 가지고 있는 게 문화, 예술, 지식, 정보와 관련되는 산업들이 발전되는데 이런 앞으로 이제 박물관 단지도 만들고 또 문화예술 관련되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쪽이 지금 현재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수도들 보면은 한 20% 정도가 이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 지식, 정보와 관련되는 산업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4차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이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산업은 주변 도시들과도 경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저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이 산업들은 다른 지역하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에 지금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여쭙고 싶은 건 많은데 행정수도 완성하면서 저희가 떠오르는 게 대통령 집무실도 한번 옮길 수 있는가와 또 KTX 세종역 꼭 필요한가 간단히 좀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우선 대통령 집무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국무회의도 한번 하시고 각종 회의도 하시는데 총리실 가서 또는 SCC 그러니까 세종 컨벤션 센터 가서 회의를 하시는데 이건 저는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행안부 강의정통부 이전에 따라서 제3청사를 이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하는 내용에다가 한두 개 층 정도를 대통령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은 충분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김부겸 장관께도 좀 말씀드렸고 김부겸 장관께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뜻을 또 내비친 바도 있습니다. KTX 세종역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경제성이 부족하고 또 주변 자치단체에서 반대가 좀 있고 그래서 있고 정부 현재 입장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경제성 문제는 지난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난 정부 때 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고 또 여건도 조금 덜 성숙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금년도 우리 시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 상생 협력을 해가면서 주변 지역을 설득한다면은 충분히 그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청장 출신이시라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앞서 허태정 시장님한테 시시각각 사행시를 부탁드렸습니다. 춘자 희자 춘풍의 희망의 정치를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자 우리 이춘희 세종시장님께서 시시각각 사행시를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미를 드렸습니다.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눈으로 볼 때 정말 시원한 방송. 또 시시각각. 네, 각계각층 모든 분들이 즐겨보면서 우리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시시각각 우리 MBC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또 자족도시로서의 세종시에 가는 길에 우리 이춘희 리더십이 큰 성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토크 주제 세 번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충청남도의 도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양 지사님 국회에서 뵐 때 국회의원으로서 뵐 때랑 이렇게 도백으로 볼 때랑 느낌이 다른데. 느낌이 다릅니까? 어떠세요? 저 다선의 국회의원 하실 때랑 이렇게 도백으로 활동하실 때랑. 일단 정해진 스케줄이 많고요. 예, 의원일 때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또 그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종합적인 거 다 총괄하셔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뭐 해양수산까지. 그러시군요. 지난해 느낌 또 올해 2019년을 맞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먼저 그 2018년은 충청남도의 이제 도지사로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2019년에는 그 비전을 제대로 실현하고 정착시킬 해이기도 하자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고요. 예. 하여튼 그 짧은 6개월이었지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 도지사로서 정치 철학과 가치를 도정에 담아서 실현했다는 데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세 가지 그 해결책, 저출산, 또 고령화, 양극화인데 저출산을 이렇게 제1의 과제로 내세우신 이유가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뭐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지 꽤 됐지만 역시 우리 충남도 굉장히 이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이제는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제주, 전남이라든가 해서 한 전국 4번째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합계 출산율 1.28이니까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죠. 네. 저는 저출산 문제가 비단 충청남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소홀히 해서 잘 다루지 않는다면 미래가 그냥 단순히 어두운 게 아니라 존망과 관련돼 있다. 존망. 한마디로 나라가 어떤 생존위기에 처할 수 있도록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화책이 있을까요? 우리 충청남도만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그 특화된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임산부 전용 창구를 만들어서 현재 한 2,773개가 설치되었고요. 예. 공무원 같은 경우도 출산했을 때는 가산 점수가 인사고에 주어지고요. 그래요? 특히 충청남도 산하기관에서는 공기관에서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또 임산부한테 우대금리 통장은 출시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 금년부터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시작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가장 특징적으로는 우리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혼인을 가로막는 요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혼인 앞둔 청년들과 예비 신혼부부에게 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더 행복한 주택인데요. 기존의 임대주택보다 훨씬 더 낮은 저렴한 그 임차 비용, 거기다 더 넓은 주거 공간, 육아 맞춤형 설계인데 일단 금년부터 한 1,000호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성공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면서 혼인을 꺼리는 우리 젊은 예비부부한테 커다란 복음과 같은 역할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좋은 인센티브가 돼야 될 텐데 충남이 지금 아기 수당 월 10만 원 제공하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11월 20일 날 이미 지급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두 번째 지급했으니까 10만 원 단순히 지급하는 것 갖고 우리가 당장 출산 효과가 제고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출산 친화적 분위기, 혼인 친화적 분위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10만 원 정도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하고요. 그럼 20만 원이니까 보건사 연구원에 하면은 한 아이당 한 64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냥 거기다 하면 20만 원 정도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충당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기 수당, 아동 수당을 지금 그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준 한 3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거기다 지방정부가 더해가지고 아이 키우는데 부담을 확 줄여줘야 되는 게 이 저출산 극복 정책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정책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차피 충청남도가 돈을 네. 버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지방 정부의 세형을 발굴하고 확보함으로써 이런 도정을 펼치는 건데요. 저희가 무상교육, 무상급식, 뭐 무상교육도 시작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가수당이 되는데 전혀 그 예산 확보에 지장이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고요.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면 저는 문제가 없고 이 정도라면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가 저출산 극복 그 정책에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양 지사님이 3선까지 하셨죠? 4선이죠. 4선까지? 죄송합니다. 4선의 힘으로 저 중앙정부와 관계가 원활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뭐 예산 확보도 부정적인 용어이지만 만약 전관예우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지금 전관예우 대접을 받을 만한 시기죠. 왜냐하면 작년 5월까지만 해도 같은 동료위원이었고 아무래도 지금 한 1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어떤 법률을 다루는 의원님들과 동료위원 관계였던 게 1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예. 우리 도민들로서는 뭐 반가운 말씀이시고 강원도에서는 야심차게 70만 원 준다 그랬다가 네네. 뭐
그게 정말 가능하냐 그랬다가 이제 40만 원짜리만 지금 복지부랑 제출해서 협의하는 과정인데 예. 사실 마음 같아서 얼마나 더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은. 예. 고령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제 나이가 드셔야 되는데 고령들께서 겪는 여러 가지 외로움, 경제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극복해 보시겠다 몇 가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4가지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 차이에서 병고, 그러니까 아픈 걸로 변이고 또 고독고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의구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어떤 그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그 소외감 이런 4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를 통해서 하고요.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또 어르신들 복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충청을 만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좀 실행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시니어 클럽 확대라든가 이런 많은 정책 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무의라든가 고독고 문제 해결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 종합복지관, 노인대학 같은 걸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에서 지원해서 이런 어르신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에서 특별히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 탈 때 버스비를 무료로 하는 이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고 75세 이상 그렇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이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하면요 전국에서 광역 단위 차원에서 처음인데 왜 그런 정책을 펴고자 하냐면 서울에서는 또 우리 대전에서는 전철이 다니지 않습니까? 전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거든요. 근데 충남은 전철이 다니지 않잖아요. 천안은 일부만 다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와 서울과의 어떤 형평성 차원도 있고요. 어르신들에게 이런 버스비를 무료로 하면서 이동권을 제공해서 건강도 도모하시고 어떤 내수 활성화도 좀 기하자는 일석수조의 그 효과를 노린 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 무료라는 사업이다. 아니 지사님 이왕 하시는 거 그냥 65세는 좀 어려우면 70세 어때요? 70세. 원래 공약이 70세인데요. 단계가 있습니까? 아니 단계보다도요. 네. 70세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75세에도 우리가 참 도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 더 확보하시죠. 근데 알겠습니다. 지역에도 좀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 도시와 이제 농촌의 네네. 고령화 문제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충남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북부와 남부 간에 있던 갈등, 뭐 갈등이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격차가 있죠. 격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차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별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도 예를 들어서 천안, 아산, 계룡 정도만 우리가 사실 고령 사이가 아니고 고령화 사이고 나머지는 고령 사이 아니면 초고령 사이에 다 진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차별적인 것도 있는데 그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로 하는 가장 커다란 혜택을 보는 것은 가장 그래도 경제적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군 단위수로 어르신들 비율이 높고 대체로 그분들이 경제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으니까요. 그건 굉장히 그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사님 제가 개그맨 출신 방송에 있는 거 아시죠? 알죠. 행시 출신입니다. 제 성대모사 예.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충남의 어르신들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양성조 시사가 진짜 어르신들 잘 모시는구만. 박수 쳐 칭찬이요. 네. 이거 편집 안 돼야 될 텐데. 잘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이 양극화 문제는 더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의 양극화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 계층. 그렇습니다. 우리 양지사님만의 역시 특단화된 양극화 해소 비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사회 양극화 문제는 이것도 이제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 통합도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론조사 결과 보면 국민 한 70% 정도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통계도 있어요. 또 작년 사회조사 통계하면 65% 정도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상승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거든요. 이런 사회 양극화 해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 양극화의 어떤 이 낮은 계층에 있는 분들,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갖다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분들 올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컨대 충청남도 장애인 위한 정책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가 시군별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장애인 콜택시 광역 이동 지원센터를 만든다든가 또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급식 그 무상교육도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한 차원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충청남도는 이런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이분들이 부담하는 걸 10인 미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그분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충청남도가 좀 안기로 했습니다. 예. 시군에서. 이것도 여러분 우리 어떤 대기업이나 기업하는 사람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고 그걸 통해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보험에 가입되었지 않은 사람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예. 일자리가 늘어나면 참 좋은데 네.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3대 위기를 해소하려면 경제 활성화, 활력이 좀 도는 충청남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대안들이 있으실까요? 충청남도는 나름대로 그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고요. 예,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출만 한 853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예. 전국의 시도에서 두 번째죠. 무역 흑자액은 우리가 작년에 11월까지만 해도 이미 한 498억 달러, 전국 시도에서 1위입니다. 예. 이마저 남녀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경제 가장 중요하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그 2019년을 예른다면 한 740개 기업을 이전 유치를 통해서 한 15,000원짜리 그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 문제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1년에 한 5만 개 정도 일자리 창출 목표가 충남 도정의 목표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기업에서 이전하는 일자리, 예.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일자리 진흥원을 만들어서 일자리 관련 정보라든가 포괄적으로 이 정보를 정해서 일자리 진흥원도 만들겠다는 게 우리 충남 도정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정책 또한 특이한 게 이 충청남도는 벌목을 하고 그러면 산림의 이 잔해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단이라는 그 일자리를 창출해서 1차적으로 한 150명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그 어떤 그 벌목하고 나서 뒤처리도 하고 그러는 예.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단에서 150명 정도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고요. 이 고양숲 가꾸기 사업도 우리가 한 50명 정도 했는데 이것도 처음 시장이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장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에서 충청남도는 현재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 제도가 있습니다. 예. 다른 시도는 시행하지 않는데 이 보육 도우미가 4시간 정도 쓰는데 6시간을 확대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점차 좀 확대할 예정이고 또 나가서 산후조리 도우미 이 문제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실행할 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해서 복지 수준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수조 효과를 누린 정책을 펴려고 근데 하겠습니다. 뭐 우리 이제 충남에 또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이제 하나가 예. GRDP는 이제 굉장히 지역 총생산 굉장히 좀 상당히 높은데 예. 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문제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이 이제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예, 될까요? 고민이 많죠. 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GRDP는 경기 서울에서 세 번째인데 이 개인 소득은 우리가 그보다 훨씬 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커다란 것은 이 대기업이 그 공장이 충남에 많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산 석유화단이 되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그 기업이 수익 창출되는 영업 같은 경우에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예.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주 여건이 서울과 가까워서 장점도 있지만 정주 여건이 서울보다 못하다 싶으니까 실제로 여기서 돈을 벌고 예. 거기서 생활하는 분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요. 1차적으로는 그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갖다가 이 충청도 유치하는 거에 큰 전략을 세우고요. 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건 수도권 규제 정상화를 통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적이고요. 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우리 서울이라든가 이제 대도시가 돈을 안 쓰고 충청도에 돈을 쓰는 문제도 우리가 수도 역유출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안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창출된 소득을 지역 내에 소비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소득 역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양승조 의원님 시절에 양심으로 승리하는 조국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삼행시를 지어 맞습니다. 올렸는데 오늘 저 시장님들께서 다 시시각각 사행시를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저희 잘하라고 우리 양 지사님의 시시각각 사행시를 여쭙겠습니다. 운을 띄우겠습니다. 시시비비도 가려주고요. 시원한 목소리를 전달한답니다. 각자의 생각도 존중하고요. 각설하고 이 정도는 최고의 프로그램 아닌가요?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많겠지만 오늘 저 새 특집 삼아 우리 대전 충남 세종의 세 분의 리더를 모시고 간단히 청사진만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양 지사님 또 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새롭게 출발한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와 현안을 시시각각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